더러운 년, 감히 영모 죄인의 피를 이을 셈이냐? 따귀 소리가 한밤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리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지요. 누구보다 따뜻했던 시어머니가 그날 밤 서리를 내쫓았습니다. 이 오줌 장군을 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악취가 진동하는 그 통을 등에 지는 순간 서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오줌 장군 하나 때문에 그녀는 살아남았고 또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 장군의 바닥이 톡하고 열리던 순간 서리는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피 묻은 글씨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안동권 씨 가문에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갑작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포졸들이 횃불을 앞세워 들이닥쳤지요. 명망 높던 권 씨 가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권도윤이 영모 죄인으로 몰려 끌려가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눈빛은 절규로 가득했지요. 이것은 모함이요. 나는 결백하오. 권도윤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를 끌고 나갔지요. 서리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처럼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다가왔지요. 평생 자애로웠던 그녀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씨 부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서방님을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일렁였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의 얼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싸늘함을 느꼈지요.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이 날카롭게 서리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서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지요. 충격과 고통의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년, 감히 영모 죄인의 피를 이을 셈이냐? 당장 이 집에서 꺼져라. 박씨 부인의 폭언은 비수처럼 서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서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방으로 향했지요. 방 안에는 보석이 가득 든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과 은, 비단 주머니들이 촛불 아래 눈부시게 빛났지요. 박씨 부인은 그 보따리를 황급히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으슥한 창고로 서리를 끌고 갔지요. 창고 안은 어둡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곳 구석에는 낡고 더러운 오줌 장군이 놓여 있었지요. 나무로 만들어진 투박한 통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리의 등에 억지로 그것을 지웠습니다. 이것을 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박씨 부인은 서리를 대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서리는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지요. 시어머니의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타오르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오줌 장군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요. 과연 그녀는 이 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쫓겨난 서리는
무거운 오줌 장군을 짊어진 채 정처 없이 걸었지요. 장군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리는 몇 번이나 구역질을 참아야 했지요. 발밑은 험준했고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심장 속에는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들끓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희미한 불빛이 저 멀리서 아른거렸습니다. 순간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불빛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이내 날카로운 쇳소리와 거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영모 죄인의 가족을 찾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영모 죄인의 가족을 쫓는 포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서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포졸들의 횃불이 그녀의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서리는 잡히면 죽음뿐이라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지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포졸들의 거친 숨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포위당한 채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지요. 가장 앞서 있던 포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지요. 서리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지요. 포졸이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의 등에서 풍겨 나오는 오줌 장군의 지독한 악취가 주변을 뒤덮었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포졸은 인상을 찌푸리며 크게 기침했지요. 에이, 재수 없는 냄새. 포졸은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틀어 막았습니다. 다른 포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서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침을 뱉었습니다. 악취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누구도 서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포졸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서리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들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간신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서리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의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지독한 악취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기묘한 현실. 그녀는 순간적인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돌려 등의 오줌 장군을 바라보았지요. 달빛 아래 낡고 더러운 장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오줌 장군이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리는 간신히 포졸들을 따돌렸습니다. 오줌 장군 속 악취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서리는 떨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에 진 오줌 장군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지요. 오줌 장군 속 내용물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지요. 서리의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등뼈가 휘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비릿한 악취는 여전히 서리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미했던 희망마저 멀어지는 듯했지요. 굶주림과 추위는 그녀의 살을 에었습니다. 병마는 시시때때로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 들었지요.
그러나 서리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자애롭기만 했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잔인했던 눈빛이 자꾸만 서리의 뇌리를 스쳤지요. 어떻게 저에게 이토록 모질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서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등에 진 오줌 장군의 무게만큼 박씨 부인을 향한 원망과 배신감은 깊어져만 갔지요. 그녀는 차가운 돌멩이처럼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권도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가 끌려가던 날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서리는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박씨 부인에게 돌렸지요. 절망은 서리의 목을 조였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지요. 서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줌 장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끈에 닿는 순간 문득 생각했지요. 이것마저 버리면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장군을 짊어졌습니다. 무겁고 역겨웠지만 이상하게도 버릴 수 없었지요. 어느새 해는 저물고 다시 차가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리는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떨리는 몸을 웅크렸지요. 과연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더 걸었을까요? 서리는 마침내 낯선 고을의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피로와 허기에 지쳐 몸을 가눌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요. 더 이상 양반과 며느리의 옷차림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남루한 머슴 옷을 구해 갈아입고 길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질끈 묶어 올렸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서리는 밑바닥 생활을 시작했지요. 굶주림은 그녀를 더욱 채찍질했습니다. 당장 낀 일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만 했지요. 사흘째 굶은 날이었습니다. 서리는 장터를 지나다가 한 상인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낡은 물건이라도 팔 것 있으면 가져오시오. 서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에 오줌 장군이 문득 떠올랐지요. 이것을 팔면 며칠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오줌 장군을 내려놓았습니다. 장군은 여전히 낡고 더러웠지만 나무 재질만큼은 단단해 보였지요.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을 사시겠습니까? 상인은 오줌 장군을 살펴보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구려. 하지만 나무는 괜찮아 보이는군. 상인이 장군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상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장군, 보통 물건이 아니오. 어디서 났소? 상인의 손가락이 장군 밑바닥의 미세한 조각을 가리켰지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양반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것을 훔친 것이오? 상인의 목소리가 의심으로 가득 찼지요. 서리는 황급히 장군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서리는 장군을 다시 등에 지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외딴 골목에 숨어서야 서리는 숨을 돌렸습니다. 등에 오줌 장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지요. 이 장군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양반가에서 쓰던 물건일 뿐일까요? 서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리는 깨달았지요. 이 장군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리는 다시 허드레시를 찾아다녔습니다. 고된 노동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지요. 매일 밤 서리는 차가운 방에서 잠들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간 남편 권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반드시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서리는 악착같이 버텨냈지요. 그녀의 심장 속에는 희미하지만 꺾이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단단한 의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리.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오줌 장군 속에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난길에 오른 지 어언 2년. 서리는 낯선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의 작은 방에서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낡은 오줌 장군을 닦았지요. 그것은 남편 권도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서리에게는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자 위안이었지요. 그녀의 손길은 매일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군을 닦던 서리의 손끝에 문득 미묘한 감촉이 스쳤지요. 매끈한 나무 표면 사이로 아주 가늘고 섬세한 틈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한지 위에 그려진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 틈은 오랫동안 서리의 눈을 피해왔던 것이었지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장군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미세한 먼지를 걷어내자 정교한 이중 바닥의 흔적이 드러났지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었지요. 무엇인가가, 어쩌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군의 바닥을 이리저리 매만졌지요. 손가락이 닿는 한 지점에서 톡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숨겨진 빗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틈을 벌렸지요. 나무와 나무가 마찰하는 뻑뻑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비밀 공간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지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비밀 공간 깊은 곳에는 정갈하게 접힌 서신 몇 통과 비단 주머니, 그리고 눈부신 황금빛 덩어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권도윤의 필체로 쓰인 듯한 서신,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듯한 비권, 엄청난 양의 금괴였지요. 2년간의 고난과 피난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지요. 그녀의 손에 들린 서신은 묵직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오줌 장군 속 서신들을 펼쳤습니다. 남편 권도윤의 필체로 쓰인 첫 서신에는 그의 결백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와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서리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어 피 묻은 또 다른 편지가 나타났지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설희야, 살아남아 가문을 이어라. 이것이 너의 몫이다. 설희는 편지를 읽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단호하지만 애절한 메시지였지요. 하지만 설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마저 거짓은 아닐까요? 또다시 저를 속이려는 것은 아닐까요? 2년간 쌓인 원망과 배신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설희는 편지를 구겨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뒷면이 드러났지요. 그곳에는 박씨 부인의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흔적이 또렷했지요.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적힌 마지막 한 줄이 보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설희야. 그 글씨는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요. 획이 흔들리고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순간 손이 떨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설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의 모진 질책, 자신을 내쫓던 냉혹한 표정, 포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챙겨 나섰던 보석 보따리,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치밀한 계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설희를 피신시키기 위해 가짜 보석 보따리로 포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영모 죄인의 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고초의 길을 택했던 것이지요. 설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오해했던 시어머니의 행위, 하나하나에 담긴 애끓는 모정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지요.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사실은 따뜻한 온기였음을 알았습니다. 그 냉혹한 눈빛 뒤에 숨겨진 눈물을 이제야 볼 수 있었지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함께 묵직한 사랑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설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결백 서신, 가문의 비권, 박씨 부인의 피 묻은 편지.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지요. 이제 망설일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지요. 창밖으로 눈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설희의 얼굴에도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졌지요. 그녀는 굳게 서신을 움켜쥐고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실을 향한 굳은 신념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지요. 설희는 남편 권도윤의 서신들을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피난길에서 얻은 낡은 저고리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밤을 지새우며 서신들을 외우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논리들을 정립해 두었던 것입니다. 관아의 문지기들은 초라한 행색의 설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굳건한 태도와 차분한 말씨에 결국 신문관 앞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신문관은 설희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듯 물었지요. 내가 감히 영모 사건을 뒤집겠다. 주변 아전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찼지요. 여편네가 미쳤구나. 설희는 한 번 숨을 고르고 품에서 오줌 장군에서 나온 서신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글씨 알아보시겠습니까? 신문관이 무심코 서신을 펼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서신 한 귀퉁이에 찍힌 문양, 그리고 서신 끝에 적힌 이름 하나. 신문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전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서고를 열어라. 그리고 그 이름의 장부를 가져와라. 아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서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시작부터 상대가 달랐다는 것을요. 서신에는 영모 사건의 배후와 조작된 증거들의 목록, 그리고 권도윤이 미리 준비해 둔 결정적인 증인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관들은 서리의 치밀한 준비와 서신들의 내용에 깊은 충격을 받았지요. 진실은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안동권 씨 가문에 씌워진 영모의 혐의는 조작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가문의 명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권도윤은 모든 죄를 벗고 무죄로 풀려났지요. 서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무죄 방면 소식에도 불구하고 서리의 마음 한편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지요. 그녀는 곧바로 박씨 부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피난길에서 모질게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였지만 서리는 그녀의 진심을 이제는 알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관아 근처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는 노파들 무리 속에 박씨 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기대로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멀리서 보아도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실루엣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라한 누더기 옷을 입고 앉아있는 한 노파가 눈에 들어왔지요. 한때 곱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누더기 옷 사이로 흐트러져 있었지요. 그녀의 앙상한 손에는 금으로 된 가락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가락지를 발견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이미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처럼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리의 목소리에 박씨 부인의 메마른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헤맸고 서리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그 모든 모진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그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눈먼 박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서리는 그 손을 놓지 않았지요. 이제 서리는 안동권 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이 무색할 만큼 그녀는 박씨 부인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켰지요. 무너졌던 안동권 씨 가문은 서리의 지혜와 헌신으로 다시금 명망을 되찾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에 복귀한 남편 권도윤은 더욱 강직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지요. 서리는 안살림을 꼼꼼히 돌보며 가문의 재산을 불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은 끝내 빛을 되찾지 못했지만 서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온을 찾았지요. 서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 서리는 잠든 박씨 부인의 곁에 앉아 지난 날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기를 자처했던 그 묵묵한 희생과 사랑, 눈에 보이는 잔인함 뒤에 숨겨진 부모의 가장 숭고한 사랑의 가치를 서리는 온몸으로 깨달았지요. 서리는 이 교훈을 가문의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가문의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너졌던 가문을 재건한 것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지요. 서리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동권 씨 가문은 서리의 존재로 인해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났지요. 그녀는 훗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현명한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지혜로운 안주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 오줌 장군은 훗날 안동권 씨 가문의 가장 귀한 보물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대대손손 가문의 사당에 모셔졌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짊어지는 무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치욕스러워 보이는 것 속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숨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